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집에서 자란 부잣집 딸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결혼을 강행한 뒤 부모님은 저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부모님의 단호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절연을 선언하셨고 저는 집도 부모님의 사랑도 모두 잃은 채 남편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아끼고 감싸주셨어요. 여보, 우리가 함께 있으면 괜찮아. 울지 마. 라며 힘이 되어주는 남편.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야. 나는 내가 정말 고마워. 라며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 한구석의 상처도 조금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만큼은 쉽게 지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용기를 내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문간에 서서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따뜻함보다 냉랭함이 가득했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도 찾아올 수 있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못난 짓인지 내가 몰라서 그러니? 내 아버지랑 난 내가 부끄럽다. 이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눈앞에서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그저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시고 엄마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과는 인연이 끝난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올렸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댁의 가족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준 위로와 용기.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다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시댁에 평생 감사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38살 정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조금 떨리네요. 제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얼마나 미성숙했고 부족했는지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자란 집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애쓰셨고, 어머니는 우아한 사모님으로서 저를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셨죠. 외동딸이었던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셨고, 세상에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초등학교 소풍날이 기억나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은 늘 화려해서 친구들이 모여들곤 했죠. 와, 은지야. 내 도시락은 진짜 예쁘다. 너희 엄마는 요리 진짜 잘하시나 보다. 그 말에 저는 응, 우리 엄마 최고야 라며 우쭐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친구들에게 부러운 일이었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 물건에 손대는 걸 싫어했고 제 의견이 무시되면 금세 짜증부터 냈으니까요.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말랬잖아. 중학교 때 친구가 제 바이올린을 장난삼아 만지다가 화를 떨어뜨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속이 상해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울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가 내 바이올린 활을 떨어뜨렸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왜 그렇게 함부로 만졌을까? 아이고, 은지야. 친구도 실수한 거 아닐까? 다음엔 내가 먼저 조심히 다뤄달라고 얘기해보렴.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땐 제 물건이 함부로 다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와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제 감정만 앞섰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언제나 저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제가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 의지로 원하는 것을 주장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요리 배울 거예요. 유학이라니 갑자기 내가 요리를 배운다고? 은지야. 내 바이올린 좋아했잖아. 요리는 왜? 저는 바이올린도 좋았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요리에 흥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표정에서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어요. 낯선 공항에 내리자마자 온갖 외국어가 들려오고 기숙사로 가는 길도 어색하고 긴장되더라고요. 요리 강의 첫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엄격했지만 제가 요리한 프랑스식 디저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맛은 훌륭하군. 하지만 플레이팅은 이건 초보의 흔적이야. 그 말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날 밤 기숙사에서 몇 번이나 플레이팅을 다시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공부하던 중 제게 작은 변화를 가져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대학 식당에서 일하던 김현우였어요. 처음 만난 건 점심을 주문할 때였어요. 제가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문하며 소스를 더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특유의 농담 섞인 미소로 대답했죠. 소스요? 한국분 맞으시죠? 여기선 잘 안 주는데 제가 특별히 더 넣어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칠 뒤 강의실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은지 씨 맞죠? 한국 사람 계신 줄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네. 요리 배우러 왔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전 돈 벌러요. 요리해서요. 그의 말에 놀랐어요. 요리가 저에겐 꿈과 열정의 대상이었지만 그에겐 생계를 위한 도구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도 하고 배우면서 어떻게든 가족을 도우려고 왔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럽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우는 제가 요리하는 방식을 보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해봐요. 너무 어렵게만 가려 하지 말고요. 라고 조언했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와의 만남은 제게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의 눈에는 얼마나 어렵고 간절하게 보였을지를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의 존재가 제 삶에 가져온 파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더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저는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유학 생활 중 서로 의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은 저에게도 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예상하지 못한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현우는 언젠가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늦은 밤 캠퍼스 옆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때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가족이 흩어지다시피 했죠. 아버지는 그걸 견디지 못하시고 병을 얻으셨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말끝을 떼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결국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분식집을 시작하셨는데 어머니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거예요.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면 언젠가는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게 요리는 예술이고 꿈을 향한 도구였지만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무기였다는 사실이 제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현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현우 씨를 부모님께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현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이 요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현우는 약속된 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은지야, 괜찮겠지? 당연하지. 부모님도 현우 씨를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들어선 집안에서 현우는 부모님께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와 함께 유학 중인 김현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요. 앉아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현우를 예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은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부모님께 전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엄마와 아빠는 저를 방으로 불러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 유학 보내서 만난 사람이 그거야?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사람이랑 내가 뭘 하겠다는 거니? 내가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유학이고 뭐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 학비, 생활비, 아무것도 못 받을 줄 알아라. 그 순간 현우가 방에서 대화 소리를 듣고 어색하게 거실로 서성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직접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은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은지 곁을 지키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점만은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그의 말을 끊으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 열심히 살겠다.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내 딸만 고생할 거야. 엄마는 냉랭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을 덧붙였어요. 현우 씨,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게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은지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는 현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가 의자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부모님 앞이라 망설였습니다. 분위기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현우를 사랑해요. 아무리 반대하셔도 제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실로 나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현우 씨. 현우는 놀란 듯 저를 보았지만 곧 따라 걸으며 작게 말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현우 씨가 왜 미안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아가요. 저희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끝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현우와 함께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그날 현우는 작은 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은지야,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미래를 지킬게.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어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현우와 결혼한 뒤 우리는 그의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자립해야 했기에 현우는 평소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꺼내놓으며 제게 말했어요. 은지야,
우리가 함께할 공간을 만들어 보자. 내가 요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잖아. 우리만의 가게를 열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봐. 그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저는 그의 곁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하며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작은 퓨전 한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 자리로 선택한 곳은 현우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 근처였어요. 어머니의 가게는 이미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했죠. 김치볶음밥이나 떡볶이처럼 평범한 메뉴도 어머니의 손길을 거치면 특별해졌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사 노하우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은지야, 가게 낼 때는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단골 손님 마음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동네 사람들은 정에 약하거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대하면 분명 잘 될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듣고 가게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종종 지칠 때도 있었어요. 가게 준비로 몸이 녹초가 된 어느 날 밤, 현우가 주방 정리를 돕던 중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많이 힘들지? 나도 더 도울게.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은지야, 너 참 고생 많다. 너처럼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내가 더 도와주고 싶지만 내 손이 모자라서 미안하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곤 했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였기에 시어머니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익숙했던 환경, 부모님이 해주시던 따뜻한 말들이 간절히 떠오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몰래 친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여전히 화가 나 계셨겠지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고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웬일이야? 내가 여기까지는 왜 온 거니? 그 차가운 말투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울컥하는 마음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현우랑 가게도 잘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저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그저 가끔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는 냉담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산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그런 결혼을 한 걸 아직도 부끄럽게 여기셔.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얼굴 보지 말고 내 삶이나 잘 살아. 그 차가운 말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미안해. 그냥 잠깐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현우는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그의 품속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우울해 보이는 걸 눈치채신 듯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은지야,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 아빠는 제가 부끄럽대요. 저를 받아줄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는지도 알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우리 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에 이런 웃음이 있었겠니?
그 따뜻한 위로는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어요. 비록 친정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제게 작은 희망이 됐습니다. 현우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삶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은 이미 지역에서 떡볶이 맛집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분식집은 점점 더 바빠졌고,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공을 저에게 돌리며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복덩이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 말은 제게 위안이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상처받고 떠나온 제가 이곳에서 사랑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연 퓨전 한식당은 시작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지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메뉴였던 탓에 손님은 거의 없었고 매출도 바닥이었죠.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다 문득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우야, 나 정말 속상해. 왜 이게 잘 안 될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긴 한 걸까? 현우는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지친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말처럼 가게를 찾은 몇몇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정말 신선하고 고급지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야, 잘 지내지?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한데 너희 부모님 사업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우리 아빠가 그러시던데. 뭐라고?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 우리 아빠도 소문으로 들으셨대. 사업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혹시 몰라서 너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은 언제나 강하고 단단했는데 그런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불안한 마음으로 현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야, 친구가 그러는데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졌대. 나 전혀 몰랐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제야 알게 된 건지 모르겠어. 현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가보자. 부모님이 아무리 화가 나 계셔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현우와 함께 바로 서울로 향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부모님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화려했던 그 집 앞에 섰을 때 문득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더군요. 문이 열리자 한눈에 드러난 부모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분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깊게 패인 주름을 가득 안고 계셨고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여긴 웬일이니? 너희가? 그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마주하기 부담스러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부모님은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익숙했던 거실의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건 알겠다만 돌아가거라. 우리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족은 이럴 때 함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알다시피 내가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믿었던 부사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갔다. 그 일로 회사는 급격히 무너졌고 직원들도 다 해고해야 했다. 빚을 갚아보려고 집까지 매각하려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여길 찾아올 만큼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내 아버지랑 나는 이런 꼴로 너희 앞에 서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 그게 우리한테 위안이 될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끝까지 강한 척을 하시려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어릴 적 제 아버지도 사업 실패로 힘드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낙심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두 분만큼은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니 지금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미세하게 끄덕이시는 모습에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모님의 처참한 현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위로했어요. 은지야, 부모님께서 지금 많이 힘드신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가 곁에 있으면 분명 조금씩 나아지실 거야. 함께 하자.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아빠랑 엄마. 꼭 힘낼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무너진 부모님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쥐락펴락만 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많이 힘드세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으셨고 이제는 집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도울 방법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답답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은지야, 너도 마음 고생이 심했겠구나. 부모님께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어서 답답했겠어. 그 따뜻한 말에 울컥하는 마음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은지야, 이 통장 안에 3억이 들어있어. 원래는 너희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내 부모님께 더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분식집이 정말 잘 됐거든. 덕분에 이 돈도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어. 그러니 이 돈을 내 부모님께 드리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돈인지 제가 알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이 힘들 때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돈은 내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아.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꼭 전해드려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께서 이 돈을 주셨어요.
원래는 저희 집을 마련하려고 모아두셨던 돈인데 부모님께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통장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손에 쥐었다가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염치로 이걸 받아 내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어.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 돈이 부모님께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일을 다 정리하고 저희 곁으로 내려오세요. 여긴 제가 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르셨다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냐. 그럴 순 없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빠, 엄마, 앞으로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 주시고 현우와 저를 더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미세한 동의에 제 가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마련해드린 집으로 이사를 오셨고 며칠 뒤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은지를 이렇게 잘 대해주신 것도 모자라 이런 큰 도움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난 부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부모님을 향해 밝게 웃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은지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도 큰 복을 받았는 거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거려. 저도 현우 어렸을 때 남편 사업이 잘못돼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살아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두 분도 힘내세요. 앞으로 같이 잘 살아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해하셨지만 저와 현우가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니 점차 안정을 찾으셨어요. 엄마, 아빠, 여기 사람들 진짜 정 많고 따뜻해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갑자기 내려와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현우는 웃으며 어머니의 걱정을 가볍게 덜어드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가족인데 무슨 민폐를 말씀하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한편 저희 퓨전 한식당은 SNS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메뉴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길래 서울에서 일부러 왔어요. 음식 진짜 맛있네요. 친구들 데리고 또 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초창기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우와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조용히 지내셨지만 시간이 흐르자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쟤만 있으니까 심심하네.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놀리는 건 나한테 안 맞아. 아버지는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찾아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돈, 제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사돈, 이 먼 데까지 내려오셔서 쉬셔야지.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앉아만 있으면 더 불편해서요.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만이라도 맡아볼게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분식집 청소를 도맡아 하셨고 어머니는 한식당의 서빙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가게를 돕기 시작하시면서 저희는 한결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부모님과 식사를 하시다 말고 조심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제가 하나 제안 드려도 될까요? 분식집 2호점을 내보는 건 어떠세요? 손님들도 2호점 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도울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만큼 잘할 자신도 없고 나이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거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도 한참 고민하시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기 와서 새롭게 얻은 기회인데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생각하니? 저야 당연히 찬성이죠, 아빠. 어머님도 도와주신다니까 걱정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주셨던 3억 중에서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분식집 2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인테리어, 홍보까지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쳤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님 곁에서 한결같이 도우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돈, 떡볶이 국물은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더 맛있게 됐네요. 사돈 솜씨가 제법인걸요. 진짜예요? 내가 만든 게 맞나?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아버지는 가게 운영 전반을 꼼꼼히 챙기며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왜 이 분식집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에 정성을 쏟았더군요. 2호점은 개점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존 분식집의 명성과 부모님의 열정이 더해져 가게는 지역의 새로운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으셨고 시어머니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 일하는 기쁨에 날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일하니 얼마나 좋나요? 힘든 일도 가족끼리 하면 즐겁기만 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현우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 사돈, 제가 은지를 얻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가족 모두는 다시 시작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버지는 분식집 2호점이 안정되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 감각을 발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님들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고 메뉴 개발과 가격 전략을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떡볶이는 단순한 메뉴 같지만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사돈, 이 양념 비율은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만간 광고 한번 제대로 때려봅시다. 사돈, 이러다 정말 큰일 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손님들 맛있게 해드리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키우면 우리 가족 모두 떡볶이로 하나 되는 거겠죠? 아버지는 특유의 추진력과 꼼꼼한 기획력으로 분식집을 지역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지역 축제에 참여해 무료 시식회를 열고 맛있는 떡볶이를 직접 홍보하며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셨어요.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습니다. 떡볶이의 특별한 맛과 신선한 재료에 매료된 손님들은 각 지역에서도 분식집을 열고 싶다며 문의를 해왔습니다. 사돈, 이젠 분식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점마다 표준 메뉴와 조리법을 정하고 가맹점주 교육도 시작합시다. 물론 사장님은 어머니십니다. 저는 뒤에서 지원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버지의 확신에 찬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사돈 말씀 믿고 한번 해볼까요? 다들 저희 분식집을 좋아하시니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었고 현재 20개의 지점이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떡볶이와 튀김, 순대, 그리고 시어머니의 특별한 김밥까지 메뉴 하나하나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분식집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퓨전 한식당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떡볶이, 순대, 한식당의 대표 메뉴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온 가족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돈,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작할 걸 그랬네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이룬 일이니 더 기쁩니다. 사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도 이렇게 요식업에 뛰어들 줄은 몰랐지만 사돈의 맞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떡볶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줬네요. 이젠 떡볶이와 한식으로 대표되는 요식업 가족입니다. 맞아요. 성공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성공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그 속엔 단순한 물질적 성취를 넘어선 가족의 진정한 화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초창기에 좌절하고 고민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희가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건 정말 큰 복이야. 너와 현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정말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얻었어요. 그날의 웃음과 따뜻함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때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극복해낸 시간이었어요. 성공도 물론 기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화합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